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철학이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해온 사람으로서 오늘은 죽음 직전에 인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이 다가올 때 어떤 감각이 생기는지 누구도 확실히 알 수 없어서 종종 죽음에 대한 생각만으로도 두려움과 슬픔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극히 드문 사례도 있어 많은 이가 죽음 직전의 느낌을 호기심과 두려움으로 동시에 바라봅니다. 오늘은 여러 연구자와 철학자, 그리고 오래된 전통에서 전해 내려오는 관점 등을 토대로 죽음 10초 혹은 몇 초 직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감각과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 가능한 한 쉽고 편안한 대화체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이라는 주제를 떠올리면 공포를 느낍니다. 눈앞에서 가까운 사람이 세상을 떠나거나 언론 매체에서 죽음을 접하게 되면 가슴이 아프기도 하죠. 그만큼 죽음이란 우리에게 막연하게나마 끝이라는 이미지를 강하게 주입해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과학자와 사상가들은 죽음 이후에도 어떤 형태로든 존재나 의식이 이어질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죽은 뒤에는 어떤 평행세계로 들어가 새로운 순환을 시작한다 라든가 죽음 직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심지어 죽은 뒤에도 얼마간 주변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이 옳을지 아닐지는 아직 미지수이지만 적어도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사건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특히 죽음 직전에도 아직 청각이 작동해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다 라는 주장은 많은 이들에게 섬뜩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에 주변에서 하는 말이나 행동을 듣고 있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과 태도는 더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언젠가 반드시 맞이할 죽음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생각해두는 것은 남은 사람들을 위해서나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죽음 직전 경험을 실제로 겪은 사람의 생생한 증언을 보면 흥미로운 점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폭포에서 떨어지려는 아찔한 순간에 모든 인생의 기억이 빠르게 흘러가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 가족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지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바로 그 찰나에 정말 모든 게 슬로우 모션처럼 지나갔고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섬뜩하다, 고하더군요. 이렇듯 우리의 뇌나 의식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마치 시간 자체가 느려진 듯한 체험을 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설이 여러 사례로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 레이먼드 무디라는 분은 이러한 임사체험, 니어 데스 익스피리언스를 한 150명을 연구했고 비슷한 결론들을 도출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특정한 순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14가지 부류의 체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 여기서는 간단히 언급해 보겠습니다. 다만 숫자나 항목을 딱딱하게 나누기보다 사람들의 체험담을 자연스럽게 흘러가듯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변에서 의료진이나 다른 이들이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라든가 이미 심장이 멈췄어 같은 말을 하는 걸 분명히 들었다고 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즉,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도 내가 죽었다 라는 판정을 주변에서 언급하는 걸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느낌은 아주 극심한 육체 피로가 절정에 달한 순간 놀랍도록 편안하거나 평온한 기분이 솟아오른다고 합니다. 극도의 고통이 한순간 번쩍 있다가 이내 빠르게 사라지고 몸에서 벗어나는 듯한 이완을 느끼곤 한다고 해요. 그런 뒤 시야가 갑자기 새까만 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체험을 한다는 분이 많습니다. 마치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면서도 동시에 몸과 마음이 아주 편안해진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묘한 음악이나 울림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도 합니다.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답거나 신비롭다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적인 경험으로는 깜깜한 터널 같은 곳을 통과하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없는 어떤 검은 통로를 지나가는 듯한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 기존의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간이 있으리라는 예감을 받는다고 하지요. 이 시점에서 내가 몸을 떠나서 위에서 내려다보는 기묘한 상황을 느낀다는 증언도 자주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어디론가 붕 떠서 위에서 물끄러미 내 육체를 내려다보게 됐다 라든가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려고 했었는데 아무도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실제로 어떤 이들은 의식이 육체를 드나드는 것을 반복하며 그 사이에 시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도 진술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시각이나 청각이 오히려 평소보다 훨씬 더 예리해졌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오히려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주변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했지요. 동시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외로움도 찾아온다고 합니다. 주변과의 소통이 완전히 단절되어 버리니 아주 고립된 기분을 느낀다고 해요. 그런가 하면 죽은 친지나 혹은 정체를 알 수 없지만 도와주려는 존재가 나타나는 느낌을 받았다는 이도 있습니다. 그들은 그 존재가 나를 편안하게 다음 단계로 이끌려는 듯했다. 거나 어딘가로 초대하는 듯한 손짓을 느꼈다고 하죠. 그러다 마지막에는 아주 강렬한 빛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그 빛이 단순한 광원이 아니라 뚜렷한 인격성을 가진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또한 임사체험에서 아주 흔히 보고되는 현상으로 삶 전체가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재생되는 삶의 회고, 리뷰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실제로 단편적인 과거가 순식간에 연속적으로 지나갔다. 감정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생생히 다시 체험되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경계를 넘어서는 듯한 지점이 나타난다고 해요. 이 경계가 무엇인지 물이나 안개, 문이나 울타리처럼 형상이 다를 수 있지만 그 경계를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단계가 열린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 다시 원래의 육체로 돌이켜지는 느낌을 겪으며 살아 돌아온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돌아가기 싫었다고 증언하기도 합니다. 그 평온하고 밝은 빛이 있는 곳, 혹은 신비로운 상태에 머무르고 싶었는데 마치 강제로 다시 끌려오듯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강했다는 사람도 있죠. 이렇듯 각자가 처한 상황과 성향에 따라 느낌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임사체험자의 증언을 모으면 대략 이런 흐름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레이먼드 무디가 여러 사람을 조사해 얻은 결론은 이렇게 요약되지만 사실 과학계에서도 죽음 자체를 한두 가지 이론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기능이 순차적으로 멈추는 현상이고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서양 의학적으로도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정지된 상태가 어느 정도 지속되어야 죽음으로 본다 라는 판단 기준이 있듯이 죽음을 정확히 확정하는 시점은 나라나 학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은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대체로 크게 세 단계로 나눕니다. 우선 임종이 임박한 단계, 그리고 임시로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중단된 단계, 마지막으로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단계입니다. 임종 직전에는 의식이 여전히 어느 정도 깨어 있으면서도 반응이나 판단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호흡이 얕아지거나 숨이 막히는 느낌에 시달리고 혼란스러운 정신 상태가 이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심장 박동과 호흡이 실제로 멈추면 그 시점부터 임상적으로는 죽었다라고 진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인공호흡기나 여러 의학기기로 잠깐 생체 반응을 유지시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결국 뇌를 포함해 온몸의 조직들이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지점으로 접어듭니다. 이때가 진정한 의미의 생물학적 죽음으로 간주되는 시점입니다. 한편 종교적 또는 전통 사상에서 보면 이 과정은 더 미묘하고 복합적인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전통에서는 사람이 죽을 때 바깥의 육체적 기능이 해체되고 내면의 의식과 감정이 차례차례 소멸해가는 과정을 몇 단계에 걸쳐 설명합니다. 심장이 멈추고 숨이 끊기고 뇌가 죽는 것 외에도 그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의식적 경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불교, 특히 티베트 전통에서는 죽음과 재탄생을 굉장히 복잡하게 바라봅니다. 숨이 끊긴 후에도 일정 시간 동안 의식이 몸에 남아있다고 보고 그 시간이 지난 후 비로소 육체가 완전히 죽었다고 여기는 전통적인 관습도 있다고 하죠. 어떤 문헌들은 이를 8시간가량으로 보기도 하며 그 기간 중에는 여러 의식 위례를 거행하여 망자의 의식이 적절한 길을 찾도록 돕는다고 믿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에 따라서는 숨이 완전히 멎고 나서도 짧은 시간 동안 미세한 뇌 활동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보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짜 죽었다 라고 선포하기 전에 약간의 시간차를 두는 위료 관행도 있고요. 실제로 어떤 문화권에서는 냉각 기간처럼 일정 시간을 두고 장례 절차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죽음 이후 약 49일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데 이 기간을 통해 의식이 점차 다음 생으로 이어지기 전에 여러 가지 중간 단계를 거친다고 가르칩니다. 그 중간 단계에서 망자는 자신이 죽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고 과거의 망상이나 습관 혹은 업보가 만들어내는 여러 환영을 체험하며 머무르다가 마침내 다시 재탄생의 길로 들어선다고 설명합니다.
많은 불교 전통에서는 이 과정을 업과 인연의 흐름으로 이해합니다. 즉, 죽은 뒤에도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전 삶에서 쌓아온 업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흐름을 타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불교적 시각에서는 죽음이 단지 하나의 변화하는 과정일 뿐 절대적인 끝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 죽음 자체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기보다는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가가 결국 다음 존재 상태에 큰 영향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른 국면으로 이어지는 과정이라면 자연히 현세에서의 모든 언행과 생각이 중요하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불교에서는 선업을 쌓으면 좋은 세계나 좀 더 편안한 존재 방식으로 가고 악업을 쌓으면 힘들고 괴로운 상태로 떨어진다고 말하죠. 굳이 불교만이 아니라 다른 전통이나 철학 체계에서도 사후 세계를 말하며 비슷한 맥락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고 여겨 무책임하게 살다가 결국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큰 고통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반면 죽음 이후에도 삶의 연속이 있을 수 있다고 믿거나 적어도 삶에 대해 신중하고 배려 깊은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좀 더 조심스럽게 언행을 하며 주변을 소중히 여기게 되죠. 물론 이 모든 문제는 개인의 믿음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분들은 죽음이라는 걸 항상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진지하게 대하자는 말이죠. 하지만 또 다른 분들은 죽음을 너무 의식하면 오히려 우울해지니 지금 순간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느 쪽이든 삶을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고 의미 있다면 나름대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막상 정말 죽음 직전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떤 감각과 경험을 할 수 있는가를 미리 이해해두면 두려움이 훨씬 줄어든다는 겁니다. 예컨대 완전히 고통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평온하거나 밝은 빛을 보게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안내나 위로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걸 안다면 조금은 안심이 되지 않을까요? 또한 주변에 임종을 앞둔 이가 있다면 함부로 절망 섞인 말이나 후회 섞인 말만 하기보다는 평화롭고 따뜻한 기운을 전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지요. 죽음 후에 다시 태어난다는 윤회 개념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어떤 종교는 이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사상가는 상징적인 비유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마음가짐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결국 어떤 방식으로든 나에게 되돌아온다 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할 수 있는 한선하고 올바른 길을 택하는 것, 주변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불교에서 자주 언급하듯 죽음은 늘 우리 곁에 있는 변화의 한 형태입니다. 매 순간 세포가 늙어가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니듯 끊임없이 작은 죽음과 재탄생이 반복되고 있다고도 말하죠. 이런 관점에 익숙해지면 정작 큰 죽음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도 덜 놀라고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명상이나 마음 다스리기는 죽음 준비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현재 순간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무서운 것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것이 곧바로 모든 두려움을 없애주진 않겠지만 그래도 실제로 명상을 꾸준히 해온 분들은 큰 위기에 처했을 때도 비교적 차분함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죽음이 무엇인지, 죽기 직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 오히려 지금 살아있는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가 임종을 맞이할 때 곁에서 지나치게 오열하면 떠나는 이가 미련을 더 강하게 품게 된다고도 하고 반대로 너무 담담하면 왜 이렇게 차갑지? 하고 불안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온화함으로 곁에 있어주고 따뜻한 한마디 말과 손길을 건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죽음 이후가 완전히 무가 아닌 다른 과정이 이어지는 것이라면 사실상 삶과 죽음은 하나의 연속선상에 놓여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 전통에서 지금의 삶이 곧 다음 단계의 씨앗이라고 말하며 매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이겠죠. 그 선택은 타인을 존중하고 자신에게 솔직하며 과오가 있으면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과정도 포함될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만 하기보다는 그것을 하나의 지나가는 관문으로 인식하고 자기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요? 물론 죽음에 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무겁고 섬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찾아올 그 순간을 위해 조금이라도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삶의 마지막이 더욱 평화롭고 의미 있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주변에 힘든 질환으로 고통받거나 임종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 옆에서 사랑과 지지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울음을 억지로 참을 필요도 없지만 너무 절망적으로만 표현하는 것은 죽음을 눈앞에 둔 분에게 더 큰 괴로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정말 고마웠다, 사랑한다, 언제나 기억할 거다 같은 따뜻한 말 한마디가 듣는 이에게 마지막 순간의 평온을 안겨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윤회와 사후 세계에 대해 구체적인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더 소중히 써보는 건 어떨까요? 불교의 관점처럼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돌고 도는 여정이라면 우리는 어디선가 이미 태어나고 죽어간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무로 끝난다고 해도 결국 하루하루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아끼고 자신도 존중하며 언젠가 올 마지막 순간을 담담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일이지 않을까요? 삶의 모든 것이 무상하고 내 마음먹기에 따라 세상이 바뀐다는 지혜가 우리가 누누이 들어온 내용일 텐데 이런 통찰이야말로 죽음을 생각할 때 더 깊이 와닿습니다. 죽음 직전에 겪을 수 있는 감각과 체험,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해 전통 사상에서는 다채로운 설명을 합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죽음은 곧 또 다른 형태의 변화이고 그 변화는 우리가 살아온 모든 발자취와 어우러져 이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체감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어도 미리 알아두면 삶에 대한 태도가 훨씬 성숙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누구나 언젠가는 이 지구에서의 생을 마감합니다. 그 마지막 몇 초 혹은 몇 분 전에 어떤 풍경이 펼쳐질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과학과 영적 전통 그리고 여러 체험자들의 말에 따르면 분명 아주 다양한 감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공포감도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놀라운 평온과 안락이 피어오를 수도 있죠. 혹시라도 누군가가 죽음 직전에 황홀한 빛을 보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는 듯한 감각을 느낀다면 그것이 뇌의 환상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심리적 영적 과정일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죽음이 단지 육체적 기전의 정지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해도 그 과정을 덜 두려워하고 차분히 받아들이려면 사전에 이런 정보나 통찰을 갖추는 게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죽음을 가깝게 느끼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많은 것들이 새삼스럽게 소중해질지도 모릅니다. 일상이 얼마나 값진지 깨달을 수 있고 내 주위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도 절실히 느낄 수 있겠죠. 그러니 죽음을 미리 생각하는 일은 결코 우울하기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충만한 삶으로 이끄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렇게 긴 이야기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음과 맞닥뜨린다는 것이고 그 죽음의 순간에는 평소 느끼지 못하던 다양한 감각과 통찰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순간이 두렵더라도 혹은 그 순간이 오히려 아름답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와 맞닿아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면서 언젠가 올 죽음도 담담히 맞이할 수 있는 마음을 조금씩 길러보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 올 마지막 10초는 사실상 살아있는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 주변 사람에게 어떤 말을 건네느냐, 어떤 마음으로 삶을 대하느냐에 따라 그 마지막 순간이 더 편안하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요. 인생의 어느 한 지점이 종결 같지만 또 다른 시작일 수도 있는 죽음에 대해 다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살아있는 지금을 소중히 여기시고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이 결코 두렵기만 하기보다는 우리 삶의 자연스러운 마무리이자 또 다른 전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애정을 표현하며 스스로도 매 순간을 깊이 받아들이는 태도를 지향한다면 죽음이 찾아올 때도 훨씬 덜 두렵고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갈 터이니 죽음을 미리 생각해보고 준비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할 가장 중요한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부디 여기서 나눈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어떤 삶과 죽음을 맞이하고 싶은지 숙고해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